자, 3번 문제를 먼저 확인해야겠죠. 여기 보면 결제 방법과 결제 비용을 이용하여, 결제 방법이 여기 있어요. 결제 비용이 여기 있어요. 이용하여 결제 비율, 최근 기출문제에서 비율 구하는 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값의 전체 값으로 나누는 게 비율이에요. 그래서 결제 방법별 결제 비율은 각 결제 방법별 결제 비용의 합계 나누기 전체 결제 비용의 합계로 나누고 곱하기 100을 해주세요. 결과는 소점 이하 자리에서 숫자를 버리고 정수로 표시하세요 하는 트런케이션 작업이에요. 이 문제도 별표해 놓으시고 어려움 적어 놓으세요. 좀 어려운 문제예요. 자, 기본은 얘는 sumif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조건에 맞는 합계를 구하고 sum에 의해서 합계를 구한 다음에 트런케이션에 의해서 소수점을 버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sumif는 어서오세요 조건을 만족하는 합계를 구하는 거로 첫 번째 인수가 조건을 비교할 범위를 넣는 거예요. 다운표 안에 조건을 넣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수가 계산할 범위를 넣는 거예요. sum은 그냥 범위를 지정하면 이제 합계를 구하는 거죠. 트런케이션은 이제 값이 나오고 기억하실 거는 0일 때 생략이 되는 거예요. 자릿수를 넣어주는 거죠. 이 대괄호의 의미가 생략 가능한 거예요. 얘는 버림입니다. 자릿수 0은 정수, 1은 한자리 표시, 마이너스 1은 1의 자리에서 버림입니다. 기억할 거는 자릿수 0은 생략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비율을 구해요. 그러니까 비율은 조건을 만족하는 합계 나누기 전체 합계로 비율을 비율을 구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비율을 구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이 문제가 좀 어렵다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물결 2% 함수로 끝나는 걸 풀었을 때는 한 칸에서만 풀었어요. 채우는 작업이 없었어요. 그래서 2% 끝나는 함수의 결과를 채우기 작업을 할 때가 있어요. 채우기 작업. 그러면 여러분들이 절대 주소 유무를 확인하는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어제 if 함수에서 좀 까다롭게 나온 게 뭐라 그랬어요? 조건의 계산 결과를 이용하는 경우예요. 근데 얘는 if 함수의 결과값을 채우는 작업을 한답니다. 그러면 절대 주소 유무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여기가 조건을 비교할 범위예요. 여기가 계산할 범위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sumif에 의해서 조건을 비교할 범위에 카드를 누고 계산할 범위를 지정한 다음에 전체 범위를 지정을 해서 카드의 비율을 구해요. 그리고 여기다 계산을 또 하면 빵점이에요. 얘를 채워서 현금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넣으시고 sumif를 넣어주신 다음에 sumif를 넣어주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조건을 비교할 범위, 조건이 여기 있는 카드, 그 다음에 계산할 범위가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조건을 만족하는 합계를 구해요. 그리고 비율이니까 sum에 의해서 결제 비용의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곱하기 100을 안 했네요. 곱하기 100 해서 비율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채우기 작업을 하면 이 범위가 첫 번째 범위를 지정한 조건을 비교할 범위가 바뀌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절대 주소예요. 결제 범위도 바뀌면 안 돼요.
근데 조건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조건은 카드에서 현금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선 여러분들이 조건을 비교할 범위가 절대주소, 계산할 범위가 절대주소. 그 다음에 이 썸을 구하는 이 작업도 밑으로 내려오면 안 돼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절대주소가 들어가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채우는 작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런케이션에 의해서 마법사 들어가서 소수점 자리를 잘라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채우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단순한 물결 if 함수는 채우는 작업이 없기 때문에 절대 주소 이런 작업이 없어요. 근데 얘는 채우는 작업이 있기 때문에 절대 주소 유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 꼭 확인하는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4번에 걸쳐서 작업을 하시는데 곱하기 100까지 해서 처리하는. 자,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영화 관람 현황에서 이 표가 있어요. 결제 방법이 이제 카드와 현금이 있는데 이 비율을 구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드로 영화 관람한 사람은 57%야. 현금으로 영화를 관람한 사람은 42%야. 이렇게 비율을 구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조건을 만족하는 합계를 카드에 해당되는 결제 방법이 카드에 해당되는 합계를 구해서 전체 합계로 나눠서 비율을 구하고 그 값을 밑으로 채워서 현금의 비율을 구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썸이프에 의해서 먼저 카드의 결제 비용을 구하겠습니다. 능하시고 썸이프 들어가겠습니다. 자, 마법사 들어가시고 첫 번째 인수가 조건을 비교할 범위에, 그래서 여기 C5에서 C21 범위 잡으시고,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밑으로 내려갈 때 절대 주소가 되냐 안 되는 지금 생각하지 마시고, 두 번째 인수는 조건이 카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카드를 찍으시면 안 돼요. 여기서 카드를 찍으셔야 돼요. 여기가 조건이에요. 그리고 계산할 범위가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으로 내용을 나오시면 이 결제 방법 중에 카드에 해당되는 결제 금액은 49,000원이 나온 거예요. 그럼 얘를 밑으로 이렇게 채웠을 때 현금의 합계가 36,000원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 얘가 조건을 비교할 범위와 계산할 범위가 한 칸씩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내려오면 안 되는 범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채워서 확인을 하시고, 아, 그러면 내가 여기에 있는 조건을 비교할 범위는 절대 주소하고 F4를 눌러주시고, 또 여기 이렇게 범위를 다 안 잡아도 돼요. 콜론을 기준으로 겹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F4를 누르고 엔터를 치신 다음에 다시 채워보시고 밑에 수식을 클릭을 해보면 조건은 카드에서 현금으로 바뀌었는데 결제 방법과 결제 비용은 바뀌질 않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채우고 마지막 칸에서 수식을 눌러서 수식의 변화를 막아야 되는지 안 막아야 되는지 판단을 하셔도 돼요. 그러면 각각의 결제 비용이 구해졌어요. 그러면 카드 결제 비용에서 이제 우리는 전체 합계를 썸으로 구할 거예요. 그러면 결제 비용을 썸으로 해서 구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엔터를 하신 다음에 똑같이 얘를 이렇게 채웠을 때 요 밑에를 수식을 갖다 놓고 클릭을 하면 또 합계 비용이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녹색이. 그러면 아, 이 범위도 바뀌면 안 되겠구나 하고 첫 번째 칸에 가서 여기도 절대 주소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용을 다시 채우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0.57 어쩌고 저쩌고 0.42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우리는 비율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곱하기 100을 하고 그 결과값을 소수점을 없는 버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곱하기 100 한 다음에 맨 앞에 가서 트런케이션을 놓으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여기다 0을 넣는 형태로 57과 42가 나오게 이게 작업을 처리하는 형태. 이 문제들이 지금 우리가 썸이프 또는 뭐 V룩업, H룩업을 사용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3번, 5번을 먼저 하는 거예요.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사용량과 여기 사용량이 있어요. 여기 사용량이 있어요. 사용량을 이용해서 할인율을 구해가지고 할인율을 구해서 사용량 곱하기 1 마이너스 할인율로 청구량을 구하는데 청구량은 소수점이와 둘째 자에서 내림하여 그럼 우리 라운드 다운 중 라운드 다운을 써야겠죠. 둘째 자리에서 내림하여 첫째 자리 표시니까 한 자리 표시니까 라운드 다운 1이에요. 그 다음에 H룩업, V룩업 중에서 우리는 뭘 써야 돼요? 자, 할인율을 보세요. 우리가 뽑아갈 게 할인율이에요.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V룩업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으려는 값은 사용량을 여기서 찾아서 여기 있는 여기 있는 할인율을 구할 거예요. 그러니까 V룩업을 쓰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찾아서 여기가 뽑을 범위예요. 그러니까 1열, 2열, 3열에서 뽑아요. 근데 여기는 숫자가 오름차순 돼 있어요? 이게 0 이상이 숫자예요, 아니에요? 누가 문자예요? 여길 봐야 돼, 여기. 숫자예요. 셀서식에서 얘는 셀서식에서 이상이라는 글자를 결합한 거예요. 숫자예요, 숫자. 그러니까 숫자가 오름차순 되니까 방법은 뭘 써요? 1 쓰시는 거예요. 0은 정확하게 일치, 1은 유사일치. 그러면 268을 어떻게 찾냐면 나보다 작네, 나보다 작네, 나보다 작네, 나보다 크네 하고 깨갱하고 밑으로 내려가서 얘는 200 이상 300 미만이니까 8%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얘하고 얘를 곱하고 해서 청구량을 구하는 작업이 돼요. 그러니까 얘는 V룩업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이 찾아서 뽑을 범위 그래서 1열, 2열, 3열에서 뽑아. 1000열에 있는 값이 숫자가 오름차는 방법은 1을 쓰는데 이 사용량이라는 건 여기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바로 V룩업을 쓰시는 거예요. V룩업 하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찾으려는 값 찾아서 뽑을 범위로 절대주소. 그 범위에서 3열에서 뽑고 방법은 1을 쓸 거야. 그럼 얘가 0.08이라는 값이 나왔잖아요. 그럼 우리는 수식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사용량 곱하기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할인율 맨 뒤에 가서 가로를 닫아주는 작업을 해서 수식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엔터하면 청구량이 나오는데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내림하여 한 자리 표시잖아요. 라운드 다운에 들어가서 마법사 들어가서 한 자리 표시해 주세요 하는 형태로 내용을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식을 사용하는 형태는 자, 첫 번째 작업은 V룩업에 의해서 우리가 할인율을 구하는 작업을 해요. 그리고 실제 사용량을 구하는 작업을 하시고 그 결과를 뭐를 해요? 소수점 자리 한 자리로 하라 했으니까 얘를 놓아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또 기억하실 게 뭐예요? V룩업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인수가 뭐예요? 찾으려는 값. 두 번째 인수가 찾아서
뽑을 범위로 절대 주소. 이 절대 주소에서 뽑을 행 번호를 넣어주시고, 네 번째가 방법이에요. 그래서 방법에 0과 1이 있는데 방법 0은 정확히 일치하는 걸 뽑는 거예요. 방법 1은 유사일치를 할 때 똑같은 값이 없대 쓰는 거예요. 주로 언제 숫자가 오름 차순일 때 쓰는 거예요. 무조건 문자는 방법 0을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는 생략 가능하고 작은 값으로 찾아간다. 그리고 얘는 구간 값을 갖는다. 이런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라운드 다운, 값이 있고 자릿수가 있죠. 얘는 내림을 하는 거죠. 자릿수 0은 정수, 1은 한 자리 표시, 마이너스 1은 1의 자리에서 내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함수를 먼저 정리를 해보시고 이 정리된 내용에 따라서 문제를 푸는 작업들을 하시고, 문제를 먼저 풀지 말고 요거를 한번 이렇게 써보세요. 잘 안 되시면 쓰면서 얘를 분석을 하셔야 돼요. B28이 뭐지? 29에서 G31이 뭐지? 3이 뭐지? 왜 2를 썼지? 지금 분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사용량 268에 따른 할인율을 구해서 청구량을 구할 거예요. 그래서 사용량에 따른 할인율을 구하기 위해서 V룩업을 쓸 거예요. 자, V룩업 하시고, 자, 마법사 들어가시고, 첫 번째 인수는 찾으려는 값이 101호의 전기 사용량이 268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값에 따른 할인율을 구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찾아서 뽑을 범위 E29에서 G33 잡으시고 절대 주소. 이 범위에서 1열, 2열, 3열에 있는 값을 뽑을 거예요. 숫자가 오름차순되면 방법을 1을 쓰거나 정답에는 생략되어 있어요. 1을 쓰시고 확인. 그러면 청구량이 이렇게 구해졌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실제 청구량을 구할 할인율을 구했으니까 수식이 사용량 곱하기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할인율이에요. 그래서 뒤에서 가로 닫고 엔터로 할인율을 포함해서 청구량을 구하시고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내림하여 한 자리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운드 다운, 커서 왼쪽 한 자리 표시하세요. 2를 써주시고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자, 1번 문제는 쉬운 문제예요. 자, 영어 점수 중 여기 영어 점수가 있어요. 영어 점수 빈도가 가장 높은 점수를 정수로 표시하세요. 그러면 얘는 인티저하고 MOD를 쓰라 그랬어요. 인티저하고 MOD. 자, 지연님, 인티저 함수의 의미는 뭐죠? int. 자, 그 앞에 분 int 함수의 의미는. 자, 그러면 그 뒤에 분 정 대표님, int 의미는 작은 정수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MOD라는 함수를 여러분이 이제 처음 쓰는데, 자, MOD는 빈도수를 구하는 거예요. 똑같은 값이 많이 나온 거. 그러면 여기에 보면 데이터 집합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최빈수를 구하는 게 MOD 싱글이고요. 멀티는 배열에서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싱글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넘버 1, 넘버 2 이렇게 나오는 그냥 범위만 잡으면 된다 했잖아요. 그러면 영어 점수의 범위를 잡고 엔터를 치면 얘가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숫자가 85.5야. 얘가 몇 번 나왔어요?
3번 나왔잖아요. 85.5가. 그러니까 얘가 최빈수를 구하는 거예요. 최빈수라는 건 뭐냐면 똑같은 수가 가장 많은 거. 그리고 최빈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결과를 정수로 구해달라는 게 인티저잖아요. 작은 정수. 그 인티저하고 넘버하고 가로 닫았잖아요. 그럼 얘는 인수가 없어요. 하나 삐기. 그럼 뒤에 가서 가로 닫고 엔터하면 작업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쉬운 문제예요. 1번 문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인티저 싱글하고 MOD라는 함수를 기억하시는데 여기에서 넣으시고 MODE 싱글 그리고 범위를 잡으면 최빈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빈도가 많은 수, 가장 많이 나온 수, 이런 걸 최빈수라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티저는 작은 정수라 그래서 인티저는 값을 집어넣어주면 작은 정수가 나오는 거예요. 대표 4.7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4.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4.7이야 그러면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마이너스 5가 나온 작은 정수를 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트렁케이션, 인티저, 라운드 다운 5개를 꼭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인티저 그러면 작은 정수, 트렁케이션 그러면 버림, 라운드는 반올림, 라운드업은 올림, 라운드 다운은 내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MOD와 싱글을 사용하는 아주 쉬운 문제예요. 이 함수 2개를 알고 있으면.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처음 보는 게 MOD가 나와서 좀 낯선 것 뿐이에요.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냥 여기 포인트 넣으시고 영어 점수의 최빈수를 구하고 소수점을 잘라버려줘 라는 의미예요. 넣어하시고 MOD 싱글을 하라 했어요. 싱글.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넘버 1, 넘버 2의 넘버 2에 대괄호가 들어가 있을 때는 우리가 썸이나 에버리지처럼 똑같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점수 범위만 선택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가장 빈도수가 높은 수는 85.5예요. 그러면 그 값의 결과를 정수로 표시하는데 인티저를 쓰라 그랬잖아요. 얘가 음수가 아니잖아요. 양수잖아요. 그럼 소수점 자르는 작업이 되는 거예요. 인티저 하시고 뒤에 가서 가로만 닫고 엔터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인데 이제 문자열 결합이에요. 그러니까 문자열 결합이 많이 나와요. 추주함수처럼 빈도가 추주함수가 50%라면 문자열 결합이 한 3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ID가 있는데 ID에서 앞에 3글자를 뽑아주세요. 3글자를 뽑는 거예요. 3글자와 가입 연도에 여기 마지막 2글자를 뽑고 숫자는 이렇게 색깔이 부분적이 표시가 안 돼요. 닉네임에 앞에 2글자를 또 뽑아서 여기도 2글자를 뽑아서 회원 코드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디가 있으면 아이디와 가입연과 닉네임을 이용하면 아이디의 3글자, 가입연도 뒤에 2글자, 닉네임의 앞에 2글자를 ANG 빼기 24 빼기 Z2로 표시하세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지금 소문자로 되어 있는데 얘를 대문자로 바꿔주세요가 어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자열 결합에서 사용하는 함수가 대소문자 바꿔주는 함수가 있어. 어퍼, 그 다음에 로, 그 다음에 프로포라는 함수가 있어요. 얘네들이 이제 문자열 결합에 사용하는 함수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문자를 넣어주면 얘는 첫 글자만 대문자로 바꿔주는 게 프로포. 로는 문자를 넣어주면 모두 소문자로 바꿔줘요. 어퍼는 문자를 넣어주면 그러니까 주로 여긴 영문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모두 대문자로 바꿔주는 함수가 어퍼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upper와 left와 right를 쓰고 and 연산자 쓰라 했죠. 그럼 다시 한번 left, 그 다음에 right, 그 다음에 mid라는 함수. 문자열 뽑기에 사용하는 함수죠. left, right, mid. 그러면 문자열을 지정하시고 뽑을 개수를 넣어주면 얘는 뭐예요? right, left니까 어디서 뽑아요? 왼쪽에서 원하는 개수만큼 뽑는 거예요. right는 어떻게 뽑아요? 오른쪽에서 원하는 개수만큼 뽑는 거예요. 근데 mid는 여기 앞에 뭐가 들어가냐면 시작 위치가 들어가서 시작 위치부터 원하는 개수를 뽑을 때 사용하는 게 문자열 뽑기 함수예요. 여기서 기억할 건 뭐라 했어요? 결과는 문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if 함수에서 left, right, mid에서 뽑힌 데이터를 바로 비교할 때는 따옴표를 넣어서 사용하셔야 돼요. 따옴표를 넣어서. 그래서 이 문제는 주어진 내용을 이제 하나씩 결합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왼쪽에서 id가 있는데 id에서 왼쪽에서 두 개를 뽑아주세요. 그러면 hi 두 개가 세 개인가요? 세 개네요. 세 개를 id에서 세 글자를 뽑아주세요. 그럼 세 개가 뽑혔어요. 그럼 여기다가 다음에 결합할 게 뭔지를 보셔야 되는데 주어진 내용에서는 하이픈이 결합이 되어 있어요. 문자가 그 따옴표하고 하이픈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결합할 게 가입 연도에서 오른쪽 끝에서 두 개를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right를 넣어주시고 가입 연도가 있는 문자에서 오른쪽 끝에서 두 개를 뽑을 거예요. 그러면 20이 결합이 돼요. 그럼 그 다음에 결합될 게 뭐예요? 닉네임이 아니에요. 하이픈이라는 문자를 and와 따옴표에 의해서 결혼하고 그 다음에 닉네임이라는 곳에서 왼쪽에서 두 개를 뽑는 거예요. left에 의해서 왼쪽에서 두 개를 뽑아서 결합을 하는 거예요. and를 쓸 걸 골뱅이를 썼네요. 자, 그럼 이렇게 회원 코드가 완성되면 이 전체를 모두 대문자로 바꾸니까 는하고 레프트 사이에 가서 어퍼를 넣어주시고 맨 뒤에 가서 인수가 하나니까 가로를 닫는 걸로 끝내서 모양을 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자열 결합은 이제 좀 습관이 되셔서 틀리시면 안 되는 문제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하나씩 작업을 하셔야 돼요. 하나씩. 자, 먼저 레프트에 의해서 왼쪽에서 하나를 뽑으시고 and 연산자로 하이픈 결합하시고 라이트에 의해서 가입 연도에서 왼쪽에 오른쪽에 두 개를 뽑으시고 하이픈 연결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레프트에 의해서 다시 왼쪽에 두 개를 닉네임에 두 개를 뽑는 작업을 하시고 전체를 대문자로 바꾸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하나하고 결합 이렇게 계속 추가하는 형태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회원 코드 첫 번째는 뭐를 해요? id에서 왼쪽에서 세 개를 뽑을 거예요. 그래서 는 하시고 레프트 마법사 들어가서 id에서 왼쪽에서 세 개를 뽑을 거야. 자, 세 개를 먼저 뽑아주시고 뽑았나요? 그 다음에 결합할 게 하이픈이라는 문자를 결합해야 돼요. 그 결합하고자 할 때는 항상 and 연산자 쓰시고 따옴표 안에 수식의 문자를 표현할 땐 따옴표를 넣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이 작업할 때 이렇게 띄워줘도 상관없어요. 구분하기 위해서. 근데 저는 그냥 붙여서 지금 하는 거고
자, 그 다음 결합할 거는 가입 연도에서 오른쪽에서 두 개를 뽑아서 결합을 할 거예요. 항상 그래서 AND 연산자를 먼저 놓으시고 right라는 함수 놓으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가입 연도에서 오른쪽에서 두 개를 뽑을 거야. 해주시고 확인. 자, 이렇게 회원 코드를 작업을 가입 연도 오른쪽 두 개를 뽑았어요. 그럼 그 다음에 또 하이픈이라는 문자가 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하이픈 들어왔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닉네임에서 앞에서 두 개를 뽑아서 결합할 거예요. 그래서 얘는 항상 결합할 때마다 AND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left에 의해서 마법사 들어가시고 닉네임에서 오른쪽에서 두 개를 뽑아서 결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회원 코드가 완성이 됐는데 이 결과를 뭐 하라는 거예요? 모두 대문자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뒤집어 엎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엎어, 대문자로 엎어. 그리고 맨 뒤에 가서 보면 이 풍선도 혼만에 보면 엎어하고 텍스트하고 끝났잖아요. 인수가 하나란 말이에요. 이럴 때 그냥 끝에 가서 가로만 닫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작업이 끝난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2번 문제 여러분이 좋아하는 중첩 if입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누적 점수에 대한 순위를 구해서 1등부터 3등은 국가대표, 4등부터 6위는 상비군, 그 외에는 공백으로 표시하는데 누적 점수가 높은 사람이 1등입니다. 그러면 자, 랭크 함수 기억나시죠? 순위를 구할 때 사용하는 함수예요. RA 하시고 랭크 EQ, 그 다음에 마법사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선님, 박사님, 자, 랭크 함수가 나왔어요. 첫 번째 인수는 순위를 알고 싶은 값, 두 번째 인수는 순위를 비교할 범위로 절대 주소, 세 번째는 방법, 0은 큰 수의 1등. 어제 질문했던 게 그거잖아요. 1은 작은 수의 1등. 그래서 여기에 첫 번째 누적 점수에 대한 순위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적 점수 전체가 순위를 비교할 범위로 절대 주소고, 문제에서 큰 수의 1등을 넣으라 그랬어요. 그럼 0을 넣으시고 얘를 채우시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는 if 함수의 조건이 1등, 2등, 3등은 뭐예요? 국가대표잖아요. 그럼 1등, 2등, 3등을 같이 묶은 조건이 뭐냐면 그 값이 3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러면 true, false가 나오죠. 그리고 if 함수 넣어주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자, 얘는 국가대표, 상비군, 공백 3개를 찍어야 돼. if 함수인데 그럼 무슨 함수? 중첩 if예요. 그래서 조건을 복사하시고 밑에다가 국가대표 중첩 if 할 때 꼭 기억하라는 거 이거였어요. 세 번째 칸에서 이름 상자에서 if 함수 추가를 했어요. 추가하시고 컨트롤 V. 그러면 3등까지는 국가대표로 다 썼어요. 아닌 사람만 나왔기 때문에 6보다 작거나 같으면 상비군으로 넣으시고 아니면 공백으로 내용을 처리하는 게 이게 중첩 if 함수 문제예요. 그래서 중첩 if 문제 시험에 잘 나온다는 게 기억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순위를 구하는 작업을 하시고 랭크 함수에 의해서, 그 다음에 true, false를 구하는 작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if 함수를 추가하시면서, 자,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게 if 함수 추가, 그러면 복사, 그 다음에 참일 때 처리하고, 세 번째 칸 요게 아니면 일대예요. 아니면 일대. 이름 상자에서 if 함수를 추가하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참일 때 처리를 하는 게 뭐예요?
3일 때 처리하는 게 3일 때 처리하는 게 여기서는 국가대표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칸 아니면 이때 이름 상자에서 if 함수를 추가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if 함수를 추가하자 뭐예요? 조건을 붙이고 3등이 아니라 6등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